안녕하세요. 형법 강론 8주차 마지막 수업 진행합니다. 이 시간에는 시험에 많이 나오는 사기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이란 것은 속이다. 속이다. 사람을 속여서 현금을 교부받거나 또 송금을 받으면 재물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하고, 피해자의 계좌에서 이체받으면 재산상 이익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현금, 현금은 재물이죠, 재물. 현금은 재물입니다. 또 하나, A 계좌에서 B 계좌로 이체하는 거예요, 이체. 이체하는 거는 돈이 들어오는 거죠. 자, 이거를 이익이랍니다. 이익, 얼마의 이익을 활용할 수 있죠, 이익. 그래서, 이거를, 어, 돈을 쓸 수 있는 권익. 그래서, 어, 도움이 되는 것, 권리, 이익이랍니다, 이익. 그래서, 계좌로부터 계좌로 옮겨온 걸 이익이라는데, 사기죄가 성립한다. 자, 한번 판례 내용인데요. 현금 자동 지급기에, 우리가 현금 자동 지급기가 있죠. 이렇게, 그죠? 학교 앞에 우리 본부등에도 있죠. 현금 자동 지급기에 타인의 카드로, 남의 카드를 넣습니다. 카드를 넣어서 타인의 카드에 접촉하여 현금을, 자, 현금을 현금은 재물이겠죠? 현금은 재물. 현금을 인출하면 재물에 대한, 자, 현금을, 남의 카드를 몰래 갖고 와서 현금을, 재물을 허락 없이, 타인의 카드니까 허락 없이 가지고 오는 거죠. 자, 허락 없이 남의 카드를 넣어서 허락 없이 가지고 온 걸 뭐죠? 절도. 그죠? 허락 없으면 절도. 남의 카드, 이게 되게 중요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이런 시험 문제는 여기서 많이 틀리거든요. 여기 이 부분만 이해하면 되게 쉬워요. 현금 자동 지급기에 남의 카드, 남의 카드로 넣어서 허락 없이 재물을 못 빼는 것. 이거를 훔치는 거죠. 절도가 성립하고, 카드를 넣고 빼지 않고 이 계좌로 이체. 이체하면 현재 재물을 내가 취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체하면 이익이라고 했죠. 이익. 따라서 컴퓨터를 속여서 B의 계좌로 이익을 보내는 것. 이거를 컴퓨터 사용 사기죄가 된다. 이 부분은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볼게요. 현금 자동 지급기. 그죠? 현금 자동 지급기에 대해서 남의 카드를 몰래 가져다가 카드를 넣습니다. 그래서 넣어서 현금을 빼. 허락 없이 남의 카드를 넣어서 돈을 빼니까 현금은 재물이죠. 재물을 빼버린 거니까 절도입니다, 절도. 하지만 카드를 넣고 현금을 빼지 않고 B의 계좌로 보냅니다, 이익을. 이거는 컴퓨터를 속여서 이익을 보내는 거니까 컴퓨터를 사기치는 거죠. 컴퓨터를 속이는 거잖아요. 컴퓨터를 사기쳤다. 컴퓨터를 사기쳤기 때문에 컴퓨터를 사용하여 컴퓨터를 사기쳤다. 컴퓨터를 사용한 사기죄다. 본 겁니다. 자, 꼭 이 그림 기억하시고요.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범죄이다. 보호법익은 전체로서의 재산권이며 보호 정도는 침해법이다.
사기죄 볼까요? 347조 사람을 기망하여 속여서 재물을 교부받아. 교부받는 건 그 사람이 줘. 그 사람이 주는 거는 사기고 주지 않았는데 가지고 간 건 절도죠. 자, 재물을 교부받거나 이익을 취득한 자. 10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현행의 방법으로 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재물을 받게 하거나 이득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도 죄다. 미수범 역시 처벌한다. 재물재산죄, 강도나 중강도나 재물과 이익에 관한 죄는 미수범 다 처벌하고 있죠. 자, 객체는 다른 사람 소유, 다른 사람 점유, 강도나 중강도 다 다른 사람 거 다른 점유죠. 재물이나 이익이다. 단지 폭행 협박이 없이 말로 속이는 것. 말로 속이는 거다. 자, 세금을 안 내는 것. 세금을 안 내서 국가 법익을 침해한 거는 세금 납부 의무, 국방 의무, 납세 의무, 국가 의무죠. 이런 국가적 의무는 사기쳤다고 하지 않습니다.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지.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자, 사기죄 객체로서 재산. 자, 보험 가입 증명원. 시간에 우리가 배웠죠. 보험 가입했다고 하면 보험 가입 증명원을 띄시죠. 자, 증명원을 잊어버리면 언제든지 다시 발급받으면 되죠. 그래서 이게 성격이 보험 가입 증명원은 말이 좀 이상한데 찌라시, 전단지 성격이 전단지. 그래서 보험 가입 증명원은 찌라시나 전단지로 보기 때문에 재물로 안 보죠. 그 증명에 의하여 사기죄에서 말하는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이 침해된 것으로 볼 것이 아니어서 보험 가입 증명원은 뭐다? 사기죄 객체가 되지 않는다. 지금 이 판례가 많이 나옵니다. 주유소 운영자가 농어민에게 조세 제한 특례법에 정한 면세율을 공급한 것처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유소 있어요. 주유소가 있으면 이 농민들에게 면세율을 팔지. 면세. 되게 싸죠. 세금이 면제된 기름을 판단 말이에요. 자, 면세율을 팔면 주유소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싸게 판 만큼 요금을 요청하죠. 요청합니다. 이런 형태 되어 있는데 볼게요. 조세 제한 특례법이 정한 면세율을 공급한 것처럼 위조한 면세율 공급 확인서로 정유회사를 기망하여 면세율 공급을 받음으로써 자, 정유회사 자, 이 기름을 회사에서 우리 그 GS에서 기름을 싣고 오죠. 그죠? 공급받음으로써 면세유와 정상유의 가격 차이 상당히 이득을 취득한 경우 정유회사에 대해서 사기죄를 고소한 것은 변론을 하고 국가 또는 지방정체를 기망하여 국세 및 지방세 환급세액을 상당 표시한 것을 수 없다. 이거 무슨 말이냐면 자, 주유소에서 농민에게 면세율을 팝니다. 면세율을 팔고 농민들이 아닌데 일반인들에게 팝니다. 농민들에게는 면세율을 팔고 일반인에게는 그냥 면세유가 아닌 일반을 팔죠. 일반.
여기까지 문제가 없죠. 농민들에게는 면세유로 팔고 일반인에게는 기름을 팔았어. 이상 없다 이거예요. 근데 주유소에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GS에다가 어차피 GS도 보조를 받는 거잖아요. 그죠? GS에서 국가 보조 받는 거고 GS에다가 일반인에 파는 거를 면세유를 파는 것처럼 일반인의 양만큼 면세유를 싸게 보면 싸게 면세유. 주유소 입장에서는 죗값을 면세유만큼만 돈을 주고 나머지는 일반으로 받아야 되는데 일반이고 뭐든 간에 면세유로 받아버려요. 자, 이건 뭐냐면 GS를 속이는 거죠. GS를 속여서 기름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 정유회사 GS를 상대로 사기가 성립이 되죠. 속여서 받았으니까. 속여서 받았으니까 GS에 대해서는 사기죄가 된다. 하지만 국가의 요청 통보하는 것은 받은 게 없잖아요. 면세를 받은 게 없잖아요. 이거는 사기죄가 아니다. 국세나 지방세 환급세액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안 보는 거예요. 아니다. 어차피 너가 GS 확인할 때 우리가 확인을 하지만 GS에게 주고 사서 사기를 치는 사기범이지 사기범에 해당하는 거지 국가를 상대로 사기범은 아니다. 국가를 상대로 세금을 면탈하는 세금, 국세, 지방세, 환급세액을 편취한 건 국가를 상대로 아니다. GS만 하면 됐다. 너가 속이고 기름을 받았기 때문에 GS만 상대로 사기를 친 거다 이렇게 본 거죠. 그죠? 이해되죠? 그림을 그리니까 좀 이해되죠. 그죠? 그림을 그리니까. 기망이 속이는 거죠. 거짓말로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속여서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도록 하는 것이다. 증명할 수 있는 사실에서 거짓이 있어야 한다. 증명할 수 있는 사실에서 거짓이 있어야 한다. 기망의 상대방은 사람으로서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권한, 지위를 가져야 한다. 그러니까 내가 속아서 물건을 줄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되죠. 권한이 있어야 되죠. 그죠? 따라서 컴퓨터를 조작을 하거나 내가 컴퓨터를 막 속여, 조작. 유심칩을 유심칩을 막 조개서 하는 거는 사기죄가, 일반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조작을 했으니까. 컴퓨터를 속였다는 거는 컴퓨터 사용 사기가 되겠죠. 유심칩을 일단 단순 사기죄는 되지 않는다. 자, 한번 볼게요. 휴대전화 메시지를 발송하더라도 이용 대금을 납부할 의사와 능력 없는 피고인이 사용이 정지되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휴대전화를 구입한 후 이른바 대포폰으로 유통시켜 사용하도록 하거나 대포폰으로 유통시켜 사용하도록 하거나 유심칩 읽기를 통하여 해당 휴대전화의 문자 발송 제한을 해제하고 광고 문자를 발송한 경우 유심칩이 읽거나 문자 발송하거나 전산상 자동으로 처리된 것일 뿐 컴퓨터를 조작해서 문자를 보내거나 유심칩을 읽어서 문자를 보내거나 문자 발송만 하죠. 상대방을 속여서 재물을 취득한 게 아니잖아 아직. 그죠? 사기죄 구성 요건인 사람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상대방을 속여서 문자를 발송하거나 아직 이득을 취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사기죄가 안 된다. 기망의 수단 방법인데 기망은
직접적으로 내가 막 보여주는 것, 하는 것, 속이는 것. 상대방이 당신 은행원 맞죠? 아니라고 해야 되는데 은행원인 것처럼 조용히 있으면서 하는 것. 사기입니다. 자기에 의한 기방은 말로 표현하는 응시적 기방과 행동을 하는 건 묵시적 기방이 있다. 맞다, 맞다, 맞아, 맞아. 고개를, 다 이거 기방이죠, 그죠? 자, 전대 금지 특약이 없는 경우. 자, 전대란 건 뭐냐면 A가 건물을 A가 이 건물을 구입을 합니다. 구입. A가 구입하면 건물주죠. 이거를 B에게 팝니다. 앞, 앞전, 앞전자 A가 앞전 주인으로부터 샀다. 앞전 주인으로부터 샀다. 전매. 또 B가 C에게 팝니다. C는 앞 주인 B에게 매매했다. 샀다. C가 D에게 팝니다. 자, D는 역시 앞 주인 C에게 한 거죠. 이걸 전매죠, 전매. 이런 전매 금지 특약이 없는 경우 임차인인 피고인이 그 사용 부분 중 일부를 자 임차인이 전매 특약이 없어요. 없어. 그 사용 부분 중 일부를 이 일부만 가격에 전대 팔았다고요. 전대한 것은 그 권리 범위에 속하며 갑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거의 전체에서 일부만 특약이 없는 거 일부만 팔았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죠? 전대. 전대라는 말이 어려웠죠. 그죠? 전대. 전매. 내가 지금 전매했네. 전매. 그죠? 전매. 전매. 전대. 대신 전세금을 넣는 것. 전세금 넣는 것. 자, 임차인이 살고 있단 말이에요. 살고 있는 경우에 전세를 넣는 것. 전세를 넣는 거는 특이하게 금지가 없단 말이에요. 일부를 놨다 해요. 자기 일부 써. 문제가 되지 않는다.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죠? 자, 넘어갑니다. 전매. 전매는 뭐 시험 많이 나옵니다. 전매. 이건 전대입니다. 전대. 뭐, 크게 뭐 그건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전대. 전세로 노는 거. 임차인이 이 권한 범위에서 잠깐만 써. 내 권한 내가 이 3년 계약했으니까 잠깐 써 일부. 내가 책임질게.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 부작위. 말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어서 속아서 피해를 봤어. 사기죄죠. 그죠? 상대방이 스스로 착오에 빠진 경우 그 착오를 알려주어야 할 신의칙상 고지 의무가 인정된다. 상대방이 속았으면 내가 알려줘야죠. 신의칙, 믿고 거래하는 사람에게 피해가 안 보도록 알려줘야 되죠. 그 신뢰 원칙. 신의칙이란 거는 신뢰 원칙 같아요. 신뢰 원칙 같은 얘기입니다. 상대방이 속아서 피해를 보지 않도록 믿고 아닌 거니까 알려줘야죠. 다만 상대방이 스스로 말도 안 했는데 혼자 착오에 빠졌더라도 상대방에게 피해가 없다면 알려줄 필요 없죠. 피해가 있으나 없으나 없다면 뭐 사기죄는 성립이 안 되죠. 그죠? 자, 매도인이 매매 잔금을 교부받던 중 내가
30만 원을 받아야 되는데 교부 받기 전 30만 원을 받아야 되는데 이 주인이 50만 원을 주네. 자, 나머지 20만 원을 내가 알고 받았어. 상대방의 속아서 상대방이 착오에 의해서 50만 원 주는데 내가 20만 원 더 받는 거 알았어. 말해줘야죠. 말을 하지 않고 받으면 사기다. 내가 30만 원 받는 걸 아는데 50만 원 준단 말이야. 20만 원 더 받는 거 알아. 근데 조용히 말 안 하고 받았어. 상대방 착오를 이용해서 내가 받았어. 알려줘야죠. 뭐 20만 원 더 받네? 근데 말하지 않고 받았어. 20만 원 사기죄다. 자, 하지만 그것도 모르고 매매 잔금을 건네주고 받는 행위를 끝났어. 그냥 친구야 30만 원 하고 그냥 줬어. 세보지 않고 호주머니 넣었어. 나중에 집에 가서 자, 끝마친 후 끝마친 후 집에 가서 세보니까 20만 원이 많은 거야. 그러면 20만 원은 내 게 아니죠. 자, 주인한테 이탈되어 온 거잖아요. 나도 몰랐지만 이미 이탈되어서 20만 원 이탈되어서 내 호주머니에 있는 거죠. 이거를 돌려줘야죠. 돌려주지 않으면 점유 이탈된 거 물건에 대한 횡령죄도 횡령죄. 자, 정리합니다. 판례 정리합니다. 판례 정리합니다. 자, 30만 원을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장에서 세보니까 50만 원이야. 20만 원 받네? 말 안 하고 말하지 않고 꿀꺽 삼키는 거는 근데 현장에 세보지 않고 호주머니 넣고 집에 와서 세보니까 20만 원이 더 들어있네? 나도 모르게 받은 거잖아요. 점유가 이탈됐잖아요. 이거를 돌려주지 않은 거는 점유이탈 횡령죄가 된다. 아시겠죠? 기망의 정도. 기망의 정도는 우리가 볼 때는 뭐 이게 읽거나 안 읽거나 상대방을 속일 정도. 그죠? 기망행위는 거래 관계에 있어서 공신력을 이용하여 신의 칙, 신뢰에 반하는 정도에 이뤄야 한다. 예컨대 백화점, TV에서 과장 광고하거나 유명 브랜드, 의사를 사칭해서 진료하는 경우 다 사기죄가 성립한다. 판례 볼까요? 피고인이 고향 한우마을이라는 간판과 한우마을, 여기가 고향, 우리 고향의 한우마을. 근데 여기가 이 고향이 어디냐면 횡성이에요. 횡성. 횡성은 유명하죠. 소고기. 한우마을 유명하죠. 횡성. 근데 횡성에다가 고향, 그리고 횡성이잖아요. 횡성 한우마을. 고향 한우마을 간판 달고 팝니다. 물건을 팔아요. 근데 여기가 미국 LA 갈비네. 미국 LA 갈비를 한우라고 속에 팝니다. 여기 여러 광고 선전판에 한우만을 사용한다고 기재하고 이를 보고 찾아온 손님들에게 수입 쇠갈비를 판매했다면 과장 광고로서 뭐가 사기죄가 성립한다. 착수 시기는 사기의 고의로 희망행위를 개시한 때, 자, 속이고 있을 때, 속일 때 착수했다 이거 착수. 별도의 착수는 낮에는 물색하는 것, 밤에는 야간 주거 침입할 때 착수가 있다고 했죠. 절도는. 사기는 기망행위를 할 때. 자, 예컨대 보험금을 받을 의도로 집을 불을 질러. 자, 집에 불을 지른 건 방화죄죠. 자, 집에 불을 질렀다 해서
보험 사기가 되나요? 아니죠. 그냥 방황하면 돼요, 방황. 하지만 보험금 사기는 화재 보험금을 뭐한다? 신청할 때 보험금 신청서에다가 우연하게 누전으로 불이 나서 화재가 탔으니 2억을 내주십시오. 2억 원. 내가 글로 써서 제출함으로써 상대방이 속아버리죠. 자, 우리가 말로 하는 것도 있지만 글로 하는 것도 있어요. 자, 내 글로 신청해서 상대방을 속게끔 주는 거예요. 말이나 글이나. 자, 신청할 때 보험금에 대한 사기죄 뭐가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사기죄에서 재물의 교부란 재물을 주는 것. 상대방의 범인의 기방에 따라 피해자가 착오로 재물에 대하여 사실상 물건의 지배를 범인에게 이전하는 것. 이전. 옮긴다. 이전. 자, 옮긴다. 아까 우리가 컴퓨터에서 계좌 이체, A 계좌에서 B 계좌로 옮긴다. 이전한다. 이거 사기죄죠. 그죠? 재물의 교부가 있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재물의 현실적 인도가 필요한 건 아니고 이렇게 계좌 이체를 해도 이전해도 이전. 재물이 범인의 사실상 지배 아래 들어가. 이 지배 아래 들어가. B가 처분할 수 있다면 계좌 이체를 하든 하여간 이 B가 권리를 너 마음대로 하고 여기에 있는 물건을 처분할 수 있다면 재물의 교부가 있다고 봐야 한다. 그죠? 처분 시사. 내가 처분할 수 있다면 이미 준 거다. 계좌를 이전하거나 처분할 수 있다면 이미 권리를 준 거다. 교부한 거다.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